네, 트럼프 대통령 당초 이 자동차 품목에 대한 관세를 4월 2일께 내놓을 것이라고 밝혀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을 좀 바꿔서 자동차 반도체 관세 좀 더 빨리 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 시사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관세 정책 매일매일 몇 시간 단위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정부 또 민간 기업들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겠고요. 무엇보다 자동차와 반도체 쪽들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더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 쪽, 정부 쪽에서는 산업부 통상당국자와 또 미국으로 가서 어떤 해법 논의하고 있고 민간 라인에서는 민간 경제사절단을 만들어서 또 미국으로 향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 논의하게 될지 이 부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동차 관세가 4월 2일로 알고 있는데 시시각각으로 바뀌네요. 좀 당길 수 있다. 이것도 네. 이제 확정된 건 아니죠? 맞습니다. 또, 네. 예, 기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동차에 대해서는요. 네. 25% 관세율이 될 수 있다. 그 근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4월 2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1일 만우절이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의약품 같은 경우는 25%부터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조금 관세 일정은 얘기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의 국부펀드 행사에 참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자동차라든지 관세에 대해서 4월 2일 이전에 한마디로 다음 달에 논의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 목소리 때문에 그러면은 4월 2일이 아니라 이게 3월 내에서도 사실상 발표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라든지 각국 정부들의 발걸음이 더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관세로 인해서 미국 재무부에 수조 달러의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자국 내에 사실상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미국 내 공장 세워라. 그렇지 않으면 네. 관세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각국의 통상 압력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또 이번에 얘기 나왔던 게 특징이 그전까지 목재 얘기가 없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목재에 대해서도 사실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제는 하면서 이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주목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이제 미국 내 석유가스 생산에 대해서 실질적인 감세를 들어가겠다. 무슨 얘기냐면 자국 내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해서 사실상 전통적인 에너지에 대해서 더 키우겠다라는 시그널로 우리는 읽고 있거든요. 특히 전략 비축유에 대해서 더 신속하게 채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요, 확실하게 이제는 노선이 정리되어 있고 우리는 그 노선에 따라서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정부 쪽 또 민간 기업 쪽도 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 쪽 살펴보도록 네. 할 텐데요. 박종원 산업통상 차관보 18일 날 미국으로 향했다는 이야기는 전해드렸었죠. 네. 아마 지금 많은 것들 사전 조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달 말에는 아마 산업부 장관 빠르게 또 갈등하고 한다는데, 자, 지금 통상차관보 우리 박종원 차관보가 어떤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제 통상 전문가가 우리나라의 관 쪽에서, 그러니까 정부의 대표가 간 게 또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관보가 가서 아마 지금 고위 담당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이제 들려오고 있고요. 워싱턴 DC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당국자와 이제 논의 중에 있고요. 의미는요,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통상 당국자 전담이 맡아서 사실상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고, 구체적으로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상무부라든지 무역 대표부라 아마 얘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상 정책이라든지 한미 경제에 대한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아마 얘기를 오고 갈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우리의 전략은 딱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는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상 관심사항을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상무부와 그다음에 이제 무역대표부, 미국 무역대표부의 지시에 진행되는 정책 리뷰와 건의가 각국 정부를 향한 정책 방향을 자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상무부와 무역대표부에서 나오는 이 정책 리뷰, 보고서들, 이게 이제 큰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미리 가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략의 시작은 사실 리서치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러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상 또 본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제는 한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고위 당국자에게 알리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확히 밝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보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양국이 이익이 되는 선에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이제 막대한 사실상 좀 부담을 안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 차관보가 떠난 그 다음 날 19일에는 우리 민간 기업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아니겠습니까?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민간 사절단이 바로 다음 날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분야별로 논의할 게 지금 많겠죠. 뭐 조선도 있겠고요. 여기 네. 보면 자동차, 반도체, 특히 이제 에너지 수입 쪽에 대해서 좀 많이 기업들이 타진을 한다라고 하고 이게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민간 쪽에서도 또 많은 부분들을 지금 협상을 하고 이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창 아마 논의 중에 있을 거라고 네. 지금 보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의 재계 총수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는 자동차 반도체가 중심이 돼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너지라든지 뭐 SMR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제 기업의 대표들이 이제 향하게 됐는데 한 26명이 이제 갔습니다. 거기에서 또한 이제 고위 당국자 얘기도 하겠지만은 사실 이제 갈라디노 쇼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민간 또 사절단이 같이 재계 총수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또 나누게 돼요. 여기에서 보면은 미국 상하원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고 여기에 보면은 한 150명 정도가 참석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재계 총수들이 민간 사절단 역할을 이제 할 수 있겠죠. 이번에 사실 민간에서 갔을 때 저는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입니다. 아, 네. 이미 아시겠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주한 미국 대사로 사실 알려져 있죠. 근데 워낙 그 이분께서는 국무부 출신이기도 하고 고위 당국 임원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위원이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아마 우리의 민간 사절단 역할로서 톡톡히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민간 사절단이 좋은 인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에서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최 회장은 출국길에서 우리에게 위기도 될 수 있고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안건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건은 결국에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이제 얘기할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고 조선 분야 협력이라든지 제조시설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SMR 아까 말씀하셨죠. 소형 모듈 원자로라든지 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오고 가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보면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트럼프는 일명 미치광이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하죠. 네. 강한 것 같으면서 또 예외도 해주고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약하기도 하고 그러다 뜬금없이 또 강력한 또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이번에 일정도 4월이라고 했다가 좀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네. 했다가 원래 또 4월은 늦춘 거잖아요. 2월이었었는데 맞습니다. 2월 1일이었었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일단 뭐 시장에서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즉흥성,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즉흥적인 말투, 물론 어떤 게 고도의 전략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즉흥성 때문에 각국 나라들이 이제는 약간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지는데 서두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 관세를 가지고 통상 압력을 하고 있는 이런 지렛대 역할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압박을 하려는 모양새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이유라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는 관세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박 수위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손에 쥐어줘서 이런 것도 있고 세 번째 이유가 아마 우리 숨은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제는 자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법인세 인하 같은 이런 어떤 그 세수 확충 이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세를 가지고 세수를 확충하려는 숨은 의도도 가지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상 이 관세를 통해서 막대한 미국이 이익을 누릴 것이다라는 그 멘트, 사실상 그 워딩이 이런 어떤 속뜻을 잘 내비쳤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국의 이제 세수 확보를 위해서 관세 정책을 지금 끌어오고 있다. 그래서 압박을 계속적으로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트럼프가 공격할 때요, 뭐 관세로든 공격할 때 보면 항상 꼬투리를 잡거든요. 그 꼬투리 재무부의 보고서일 수도 있고요. 네. USTR이 우리 한국 경제, 한국 산업에 대해서 뭔가를 건드리게 될 텐데, 뭐 가령 왜 이렇게 원화가 약세야라든가 한국 기업들은
전기를 너무나 싸게 쓴다. 뭐 이런 것들 보조금 아니냐. 네. 많아요. 뭐 공격할 게 많거든요. 네. 아, 이런 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국에 대한 뭐 약점들, 얘네 이 미국이 공격할 포인트들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사실 비관세 장벽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뭐 환율 문제도 끄집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10%의 부가세율 이거 가지고도 사실상 또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 지금 우리의 대응이 좀 필요한 이유가 지금 관세 정책을 우리 입장에선 최소화하려고 지금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겠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실상 기대하고 있는 사실상 막대한 투자를 미국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문제도 있습니다. 뭐 반도체법이라든지 아니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세액 공제 받는 부분. 저 우리가 이런 받는 것들. 거잖아요. 네, 네. 이것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상에 대해서 협력이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전략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첫 번째로는 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에너지를 대한 수입을 하는 거겠죠. LNG에 대한 수입량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전략으로 해서 영수증을 내밀 수 있다라는 전략이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전략적 파트너라는 걸 이제 설득하는 작업들이 뭐 1기 때도 그랬지만은 2기 때도 유지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안고 있는 또 숙제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신행정부와 협력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이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통상 차관보가 얘기했던 부분이 와닿는데 그 어떤 거냐면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디서는 다른 목소리 내고 뭐 민관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라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톤으로 일관적인 우리나라의 입장을 밝혀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고자 지금 민관이 뭉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는 단계이고요. 아마 이제 관세율이 정해지고 관세 시기가 확실히 정해지면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대응 전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25% 관세 일단 세 가지 분야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오전에 뭐 현대자동차가 GM이랑 협력하겠다 이렇게 또 해법을 네. 찾고 있고 반도체 25% 부과. 근데 의외로 반도체 전문가들은 이거 실효성도 없고 시행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반도체 보조금 좀 뭐 어떻게 협상하려는 미국 쪽의 지렛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25% 부과 영향 이건 어떻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말에 사실 동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미국에서 수출하고 있는 반도체 좀 추이를 좀 볼 필요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걸 본다 그러면 그 지난해 대미 수출액이 한 107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2023년도가 49억 달러 정도 됐었다가 이제 2024년도 작년에 106억 8천만 달러가 됐는데 증감률이 116%나 두 되거든요. 배가 넘네요. 예, 그래서 크게 늘긴 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전체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것은 8.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비율로 보면은 적지 않은 수준이겠지만 그래도 전체 물량에 대비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이 관세 정책에서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뭐 당연히 이제는 무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더 수출하면 좋겠죠. 하지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반도체 쪽에서 그렇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 반도체 관세를 통해서 다른 통상 압력을 하는 지렛대 역할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대체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관세가 25% 추가돼서 미국으로 수출을 흐른다. 자국 내에 있는 전자제품에 대한 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최종 소비자들에게 압력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정치권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제가 없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사실상 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있는데 미국의 마이크론도 외국 공장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관세에 두드러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자기 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평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반도체에 대한 25% 관세가 실현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냐. 결국은 이거예요.
자국 내 공장 세워라라고 이제는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늘려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요. 실제 보면은 지금 R&D 센터 설립을 하고 있고 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파운드리 공장 설립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2조 8천억 원 정도 그래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더 늘려라는 거죠. 여기서 더 늘려서 자국 내에서 미국 내에서 생산해라라는 걸 압박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숨은 속뜻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력을 미국 쪽으로 갖고 오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TSMC 쪽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 미국 인텔 공장을 인수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이 뭐 반도체 파운드리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 기술 자국 내 아마도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어떤 캐파라든지 증설을 네. 통해서 자국 내 이익을 차지하는 네. 기술력을 갖고 오고 알겠습니다. 싶어하는 이런 것들을 아마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도 아마 이런 생각하시겠죠. 우리가 미국 약을 사지 미국이 우리 약을 사. 근데 건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혹은 CMO, CDMO 쪽 라인인데 셀트리온들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기에 관세를 부과한다? 네. 미국의 약품 가격 오를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이 사실상 자국 내 의약품을 싸게 공급하겠다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의약품까지도 25% 관세를 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약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공약을 못 지키게 되겠죠. 그래서 과연 이것도 현실화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좀 의문점을 들고 있으나 현재 지금 진행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일단 워딩 자료 자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는 의약품도 사실상 관세를 책정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태거든요.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간다 그러면 미국이 한국에서 의약품을 수입하는 게 4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한 5조 원 정도 네. 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세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제약업체에 영향은 분명히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응이 좀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우리가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뭐 당연히 단가 인상할 수밖에 없겠고 그다음에 재고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 생산 시장을 그렇죠. 확보하는 네. 방안일 텐데 미국으로 가야죠. 예, 그래서 재고 활성화는 이미 셀트리온이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이미 1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기 전에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9개월치 재고분을 이미 미국에 다 넣어놨다. 네. 그래서 2025년도는 영향이 없다. 네. 예,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대응이 좀 하고 있고 네. 또 하나가 사실 미국 내 생산시설 확보화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CMO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공장을 통해서 CMO를 위탁 생산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관세가 현실화된다 그러면 SK 바이오팜 입장에서는 미국 내에 있는 CMO 회사를 쓰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지금 미국 측에서 노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의 시장의 포인트는 완제 의약품, 그다음 원료 의약품 이 두 가지를 다 관세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완제 의약품만 관세를 할 거냐? 요게 좀 관심사긴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관세가 책정이 될지는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아마 직접적으로 미국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과 좀 만남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앞서 뭐 민간 연구소도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도 기울이고 있고 자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어쨌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네. 현실적으로는 현재 마지막 만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끼리의 좀 하나의 만남입니다. 저쪽도 우리가 한번 분석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러트닉 맞습니다. 장관 어떤 사람이고 우리의 대책은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상무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게 네. 뭐 통상 다 총괄하죠. 그다음에 지재권까지 통솔하죠. 그다음에 해운 인프라 통신까지 다 어우르는 그런 위치가 바로 이제 상무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상무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추진 전략이거든요. 항상 업다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항상 이게 위에 이제 고위급에서 먼저 만나서 해결하기를 항상 원하는 어떤 제스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런 그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조만간 이제는 미국에 방문한다고 네. 해요. 그래서 만약 방문하게 돼서 러트닉 이제 상무장관과 만약에 만나게 된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좋은 아마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빨리 좀 현실화된다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미 그 러트닉 후보자 시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청문회에 나가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그다음에 반도체법에 대한 보조금 이거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네.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리스크는 남아 있지만 그래도 업다운 방식으로 정말로 이제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서 구두상에서 얼굴 보면서 아마 대화를 하면 분명히 좋은 성과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알겠습니다. 저는 방미를 해보시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난 10일에서 16일 또 미국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미국 측에서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LNG, 특히 알래스카산 LNG를 우리 한국이 사주고 특히 자기들이 앞으로 이제 엄청난 가스 개발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시대에. 그때 와서 건설 사업에도 도와줘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네. 합니다. 이게 뭐 오피셜로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 이게 맞다면 미국의 의도는 상당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가스 우리한테 우리가 사주고 또 우리 건설할 때 가지고 어느 정도 이거 뭐 들어줄만 한데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의 평가는 그래요. 결국에는 우리가 사주권 사주고 영수증을 내민다는 건데 그 사주는 게 이제 하나 LNG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알래스카주 이제 상원 의원을 만났는데 이 상원 의원이 트럼프 측근입니다. 이 상원 의원이 얘기하기를 우리 알래스카주에 나오는 LNG를 사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트럼프 1기 때에 우리가 미국산 LNG를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대응할 거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알래스카 가스관에 대해서 이제 개발에 참여하라라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네. 있는데 이게 1,800km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긴 거에 가스관을 만드는데 여기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예. 지금은 보면 한 450억 달러 이상이 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참여하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뭐 대만, 일본, 우리나라, 미국 그러면 만약에 우리까지 참여한다 그러면 이게 4개국에서 이거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사실상 이제는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과연 이게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의 전략은 분명하다. 자국 내 천연가스 아니면 에너지를 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차후 논의하자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권혁중 경제평론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